안녕하세요, 박지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을 육안 검사를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명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용접 명장 최규관입니다. 먼저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 품질 관리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품질 관리란 제품의 부적합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설비 트러블과 부적합률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설비 개선을 통해 부적합률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함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점 용접 후 외관 검사 시 나타나는 결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편심과 과용접입니다. 무려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용접 강도 품질 수준은 4.6 시그마로 용접 부적합과 강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원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주요 결함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편심 부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스테이션과 모재, 접점과의 연계성을 볼 수 있고, 과용접 부적합의 원인으로는 전극과 은납 공급량, 배기 닥트에 관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심 부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모재가 정위치 공급이 되지 않아서인데 이것은 휭거가 일자형이라 그렇습니다. 둘째, 접점의 편체가 발생해서인데 이것은 고정 지그가 평면이고 이송 장치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용접 부적합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전극의 저항열이 높아서인데 이것은 고정대와 냉각 호스가 작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납이 정위치 공급이 안 돼서인데 이것은 튜브 고정대가 고정식이며 프록스 사용에 따른 위치별 최적의 작업 조건 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기 닥트 가스 흡입력이 약해서인데 이것은 닥트 내경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편심과 과용접인데 각각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군요. 그럼 이러한 결함 요인을 계산해서 최적화된 작업 조건을 설정하면 용접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명장님의 노하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을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용접 강도와 과용접, 편심이라는 주된 부적합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객관적인 개선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서 표준화된 결과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접 강도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한 설비 관리 방안입니다. 첫째, 설비의 스테이션 지그별 수평 차이로 높낮이가 다르면 용접 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테이션의 지그 수평을 다시 세팅합니다. 수평 상태를 측정해 보아서 편차가 발생한다면 지그 높이를 연마 보강으로 수평도를 0.05mm 이하로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 강도 3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지그 스프링 하중은 스프링 하중이 약하면 모재가 고정이 안 되고 스프링 하중에 따라 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그마다 모재를 잡아주는 스프링 하중이 360kg일 때 용접을 하면 수평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지그별 강도 차이가 없고 산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편심 부적합 방지를 위한 설비 관리 방안입니다. 첫째, 모재 공급 휜거는 휜거가 일자형이어서 모재를 일정하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휜거를 고정형으로 바꿔 모재를 일정하게 잡아주도록 함으로써 개선 후에는 모재가 정위치에 공급이 됩니다. 둘째, 접점 고정 지그가 평면으로 모재만 잡아줘서 좌우 편차가 생기는 것을 지그를 돌출형으로 바꾸어 접점과 모재를 같이 잡아주도록 함으로써 정위치에 오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과용접 부적합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극의 저항열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대와 냉각 호스의 크기를 6파이나 8파이의 작은 것보다는 10파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냉각 효과가 높아져 저항열을 낮추게 돼서 용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배기 닥트는 내경이 크면 흡입력이 약하게 되므로 가스 흡입력을 높이고 전극의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닥트 내경이 60파이 정도 작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닥트의 크기뿐 아니라 위치도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서 전극 냉각이 잘 되도록 하면 용접성 또한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과용접과 사이뜸 부적합 방지를 위한 설비 관리 방안입니다. 은납이 정위치에 공급이 안 되고 흘러내리거나 치우쳐 공급되면 은납이 접점 한쪽 위로 용용되어 과용접이 되며 아울러 반대쪽으로 도포가 안 되면 사이뜸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정식 공급 은납 튜브는 튜브 교체 시마다 위치가 틀어지게 되어 이러한 부적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삽입식 공급 튜브를 사용하면 은납 정위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납 공급은 튜브 안으로 에어를 토출하는 방식으로 은납량은 생산량에 따라서 소모되어 가는데 이때 에어 압력은 튜브 안에 있는 플럭스 양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산측과 중간, 하측일 때 에어 압력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설비에서 사용하는 상측과 중간의 에어 압력은 2.2kg일 때 최적의 음납량이 도포되고 있지만 은납이 하측으로 소모가 될수록 2.3kg로 에어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에어 압력과 은납량에 대한 회기 분석에서 서로 직선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튜브 위치에 따라 은납량이 다른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유사 설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러한 기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각자 설비에 응용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동화 설비를 관리한다면 편심과 가용접, 사이뜸,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규격을 충족하는 용접 강도로 일정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서 품질 산포가
안정적으로 관리됨과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징 용접 자동화 설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함 원인과 부적합 발생 방지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노하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접 작업 후의 정리정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